네, 아니 지금 들어가셨는지 꽤 되셨는데요. 예. 다른 팀들은 진작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선전 당사자라서 네, 먼저 4년 3개월 동안 재판을 거부하고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사과를 했어요. 80일 지냈잖아. 그 음성으로 사과를 못했어요. 아 사과는 안 했다. 네, 사과를 못했고.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신청 관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이제 행동이 뭐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을 안 하려고 형식적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 기일을 잡아라 하니까는 이게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장난치냐, 우리? 예, 녹음 녹기 속기 등 각종 신청을 잡아라. 그리고 증거 제출 명령을 좀 해달라. 전부 다 이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보니까 재판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대법관은 우리가 수많은 서류를 내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무슨 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변론 조세 담아달라고 그러지. 공수처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4년 3개월 동안 재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자예요. 재판을 거부한 범죄자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 제가 당부드릴 것은 뭐가 하면은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대부분 대법관들은 썩어 자빠진 놈들이고, 그리고 정치도 썩어 자빠졌고, 국회도 썩어 자빠졌고, 가짜 짝짝꿍 국회. 검찰도 썩어 자빠졌고, 이 국민들의 의식은 텔레비를 보고 뭐 SNS로 정보를 전달 받아가지고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겠느냐? 우리가 빨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순수한 수준 높은 국민들끼리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힘들면은 옛날 단체를 또 만들면은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우리 단체에 전부 다 등록을 하세요. 그래. 등록하고 가입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단체냐 이름이 주권자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주권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죽겠는데. 순수한 단체를 만들어야만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 국회, 검찰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알았으니까 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일치 단결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계속 받아. 하락, 문화 하락, 우리 모든 제도가 내려앉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는 20년 동안 이 선거를 주장하면서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를 봤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내려갈 순간이 곧 올 겁니다. 한꺼번에 내려가면 맞아, 깊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내 바지 까레리를 잡아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식구들에서는 구일시켜야 돼. 그런 점이 있으니까 오지겠으면 내가 왔겠냐. 이번에 21대 총선 재검에서 확실한 재검을 성공하면은 이 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1대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민정거리는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더구나 두려운 거야, 이것들은. 이 땅의 국민들 중에 중산층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각성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리드하지 않으면 이 땅은 죽음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선거무효소송 준비기일에서 민유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민유숙이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국회를 믿습니까? 여러분 한상철을 법원을 믿겠습니까? 검찰을 믿습니까? 믿을 사람 없습니다. 각자가 가슴이 아프지만은 단결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유죄자와 싸워야 됩니다. 조금만 질문하세요. 좀 자제하시고요. 질문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그 재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많이 있어요. 그건 겁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있고 예,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도 있었는데 예, 예. 유독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님 들어가신 원고로 들어가신 이 재판이 1시간. 다른 것에 비해서 1시간 정도요. 1시간 넘었다고요? 예, 1시간. 예, 지금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 상당히 길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길래 이렇게 길어졌는지 과정을 조금만 설명 예, 처음에는 우리가 4년 3개월 동안 재판하는 게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시오. 하니까 경명적인 얼굴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원한 소송에, 이제 우리 원고가 662명입니까? 원고가 정상적인 주민등록이 있는지, 원고에 대해서 성명을 해라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하고, 그거는 뭐, 일단 길부터 잡으라고. 예, 그거는 뭐냐? 지다 그러지. 그거는 우리 원고들을 애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하는 행태였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 옛날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은 6천여 명이 원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처벌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네. 야, 그렇게 완전 그 뭡니까? 600명 치사하게 대법관이 원고들의 신분을 바쳐라. 선거권이 있느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원한 소송에 대해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신청권에 대해서, 좀 조용히 좀 해달래요. 예,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주머니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라지 질문하시면 나중에 말씀 그리 그 신청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민유숙 대법관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법관이라는 게 4년 3개월 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서류를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보통 공무원들은 4년 4개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조금 더 체크해가지고 서로 토론이 될 거예요. 대법관이라는 자가 4년 3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재판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면서 지네 모름지기 정당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따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책상을 한번 칵 그리고- 치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각종-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각종 신청에 대해서 하세요. 네. 각종 신청에 대해서 계속 물으니까 여기서 결정해라. 녹음 녹취 속기 계속 유효하지 않느냐. 그거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리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인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결정해라.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고 녹음 노치 속기는 안 되는 걸로 된 겁니까 그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오늘로 했어. 오늘은 했다. 예. 예. 문재인 그는 뭡니까? 중지 업무정지 신청권에서 결정해라 할 수 없다. 문재인을 권한 정지 신청을 선거무효 소송 하자마자 넣었습니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라 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못하겠다. 전부 다 신청권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기서 못하겠다. 그런 재판을 열면서 시간이 우리가 신청권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1시간 넘고 그래 길어졌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하는 제스처를 보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재판 끝나는 길 잡아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당했다. 세상에 대법원이 이리 재판하니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대법관이 일하니까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관들 그 불이작물이 나쁜 걸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사실은 법원은 사실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마비됐어. 여러분들 진짜 이거 4.19 혁명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4.19 때보다 더 형편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은 이제 불행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사기 이제 급속하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여러분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처를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진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20년도간 진실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애달고 진짜 우리나라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방송 공명선거 한성천 TV 전문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저는 구독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은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부정선거 진실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단결하세요. 그리고 정치인들, 거의 공무원들 좀 믿지 마세요. 이 땅은 끝이 났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저기 우리 한상철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민주수를 내가 잘 알고. 아니, 저기 잠깐만 질문 있어가지고. 예. 저기 피고 측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참여했습니다. 예, 피고 측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이요. 그거는 그 발언도 안 했습니다. 아, 피고 측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 예. 판사가 대법관이죠. 예. 대법관이 피고 측에 예. 뭐 발언을 하라 뭐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대로 우리 원고들의 발언만 듣고 재판 종료를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 할 얘기를 꾸준히 계속 하고 있을 때 예. 마치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압박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네. 자꾸 오늘 변론 종결하겠다, 변론 종결하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나 식으로 원고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항의가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주장을 하고 우리 원고 김진건 원고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이 억지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원고 측은 몇 명이 왔습니까? 원고 측은 대략이라도. 예, 대략. 두 사람하고 지금 몇 사람인가? 네. 김필은 나야 다른 사람들 다섯 여섯 7명. 아, 7명 오셨구나. 그렇게 네. 내한테는 50명까지 방청을 시킨다 놓고 7명 밖에 방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 분위기가 히틀러 시대도 그렇지 않았고 스탈린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법원 계기가 이거 뭐 말을 못하게 하고 행동을 못하게 하고 이거 뭐 웃기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국민은 완전 이거 개똥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대법원 법정에 하면 재판하는데 관람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지금 범정이가 사형을 처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맞아. 이제는 선거무효 소송 21대 총선 139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직적으로 인천 연소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재판 일정을 안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회를 우리가 네. 그렇게 잡으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네. 아니 갤런조서에 싹 담아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갤런조서. 잠시만요. 이따가 한 10분은 말씀드리게 해드릴게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예. 다음 재판 기일을 예. 잡는 것을 확정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예 재판을 아예 안 하겠다는 내가 건가요? 보니까 재판을 안 해갔다는 제스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앞으로 예.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만 우리도 그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법원이 마비됐습니다. 검찰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비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막혔습니다. 유튜브 방송당이라도 부지런하게 이 지지를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만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우리 선거무효 소속입니다. 모이면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 회비를 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실비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단결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정당도 만들면서 제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야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행동 반경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하고 절대 우리들끼리는 부정선거 해결이라는 목표를 두고 절대 우리들께 분열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조금 틀린 데서 싸우고 헤어지고 그거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해결을 위한 목표를 잡아놓고 전 단체가 없으면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한 경험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젊은 사람이 주축을 해서 하셔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고 질문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전자제품이 미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없애야 돼요. 모든 거의 원흉은 컴퓨터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예. 그죠? 말씀 잘했습니다. 이번에 21대 총선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사고 났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걸 예, 사고 났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전산조직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끔 선거법을 개정을 막아놔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도 전산조직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라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산조직을 쓰면서 전산조직이 아니다고 모르잖아, 컴퓨터를.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죠. 사기질을 하는 거예요. 사기질을 하는 거. 조금만 옆으로 좀. 전문가부터 하는 건데. 네. 사실 자꾸 나와요. 전문가의 값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사실은 얘기해서 독일에도 다 사건이 들을- 났습니다. 다 들을 수가 없고. 독일에 사건이 나가지고 독일은 전산조직이 절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뜯어 고쳐야지. 그냥 이렇게 기철만 하면 소용없어. 예, 그거를 고쳐놓고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이가 야당에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주 후보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침묵을 끝까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선이 됐다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문재인 투가 됩니다. 문재인 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 차리가 표 또 잘못 찍어버리면 또 문재인 투가 자칭 야당가 있는 야당에서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또 5년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이런 세상을 만났나. 옛날 한성진이 지금 말 듣고 돗다리 사가 들고 돈 들고 같이 합칠 거를 그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없을 겁니다. 이 나라에 없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왜냐? 제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저는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든가 해외로 쫓아내보든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꾸 정신 차리라 소리 하는데 국민들이 단결하고 정신 차릴 수밖에 없다. 반드시 단체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기. 관심이 없다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재판을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걸 이렇게 소중한 걸 그렇게 그냥 언론 국당에서 변론 조사에 또 안 담으면 안 되거든요. 변론 조사에 또 담게 해줬어야 되고 하나하나 본인 조사에 담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민수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제발 끊지 말아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죠? 제가 한 20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알았어요. 네, 제가 그래, 드릴게요. 그래, 네. 저기 마지막인데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빨리 쉬셔야 될 텐데 마지막에 보통 이제 그 재판을 마지막에 하면은 이제 그 최후 변론을 좀 하라.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그거는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 좀 하셨는지. 일단 변론기일 때 네. 변론기라고 정거조사가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변론 종결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의견을 발표합니다.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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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당사자 원고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은 대법관들이 점검화 조사를 해도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입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부정성. 중앙성안이 공군도 법원에 결정만 하고 갔습니다. 그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국민 상대로 완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4년 3개월 동안 재판 안 한 것은 대법관 탄핵시켜야 되는 사건이에요. 더구나 일반 재판이 아니고 선거무효 소속입니다. 대통령 선거무효는 우리 국민 전체 참정권에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법원의 법관의 끝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부당하면 그러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뭐 최후 변론 같은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 마지막에 이제 그 대법관한테 하셨던 말씀 좀 뭐 어떤 게 기억이 좀 나는지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저는 아직 이제 저는 선정 당사가 아니라서 못했고 아, 네네. 그 이제 오늘 했는 거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신청권 이런 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어요. 네. 형식적으로 끄떡끄떡하고 끝났는 거예요. 의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다 끝났어요. 자기 의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에 우리가 고발할 적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대법관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대법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선거무효 소송의 재판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아, 예. 어떻게 힘을 모으면 될까?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좋을지 많이 되냐면은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각 국민들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넣어서 빨리 대법관 사퇴시켜라. 탄핵 결정해라. 그리고 빨리 대법관을 교체해서 선거무효 소송 교체시켜버려. 일체 끝내라. 이쪽에 화면을 좀 예, 보시죠. 그렇게 아주 조금만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자꾸 나와서 그래요. 예, 제도적으로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거를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몸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대법원에 100만, 200만, 300만이 모여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고 국회에 가서도 압박을 하고 그러면은 국회는 국민의 표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할 겁니다. 인간 띠를 예. 들어요. 인간 띠를. 탄핵을 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그게 왔습니다. 그걸 해도 안 되면은 그거지 뭐.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안 되면 헌법 전문했습니다. 집에 있는 도끼, 칼, 총 들고 와가지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투쟁을 해서 자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유투쟁이. 프랑스에서 대혁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식칼, 총, 도끼 다 들고 나가 이기는 거예요. 이 땅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렇게 투쟁해가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국민들이 뺏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투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아요. 끝나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과도라도 들고 나가면 못 참겠다고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공짜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기지감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걸 몰라서 나는 알아.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알겠더라고. 이런 투쟁에도 나오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소중한 걸 인지 알아. 그러니까 안 싸워봤으니까.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박근혜 때는 몰랐지. 프랑스 가서 확인해 보시고 유럽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옛날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유럽 전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의 그런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행동을 이 땅의 국민은 그런 거는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잘났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침묵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먹고 노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우리들만이라도 단결해가 가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뭉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뭐였습니다. 그게 문제야. 한국 사람들이